이번 시간에는 우리 셀 포인터 이동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 포인터 이동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원하는 셀을 마우스로 직접 클릭을 하거나 아니면 키보드에 보게 되면 방향키 있죠? 그 방향키를 이용해서 원하는 셀로 이동해서 선택하는 걸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편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것들이요. 셀 포인터를 이동할 때는 이동하고자 하는 그 셀을 마우스로 클릭을 해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이름 상자에다가 이동하고자 하는 그 셀 주소를 우리가 입력해 놓고 엔터를 눌러도 우리가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우리 키보드에서 단축키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동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내용들을 우리가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자고요. 자, 지금 보니까 A의 2번 셀이 지금 선택돼 있죠. 그 상태에서 여기가 이름 상자죠. 이 이름 상자에다가 만약에 뭐 F의 13번이다 라고 이렇게 쓰고 나서 엔터를 빵 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F의 13번 셀이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자, 또 여기다가 이름 상자에다가 뭐 D의 3번 셀이다 이렇게 쓰고 나서 우리가 엔터를 빵 하고 쳐주면 D의 3번 셀로 이렇게 이동이 돼요. 이렇게 해서 이름 상자에서 우리가 셀 주소를 직접 입력을 해도 되고요. 또 하나의 방법이 우리 이동이라는 그 대화 상자가 있어요. 그 대화 상자 이용하는 방법이요. 이동 대화 상자를 이용하는 방법은 우리 홈이라는 요 메뉴에 가게 되면 우리 편집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찾기 및 선택이라고 있죠. 자, 이곳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이동이라고 있어요. 자, 이 이동, 요거를 이제 선택을 해도 지금처럼 이렇게 이동 대화 상자가 뜨고 이동 대화 상자에 들어가는 방법이 또 우리 단축키도 있습니다. 단축키로는 컨트롤 G요. 컨트롤 G를 눌러도 이렇게 되고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이 우리 키보드에 보게 되면 F1번부터 시작해서 12번까지 맨 위에 있죠. 그 중에서 우리가 F5번 키를 눌러도 지금처럼 이동 대화 상자가 뜹니다. 그러면 이곳에다가 내가 만약에 뭐 A의 1번 셀이다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확인을 누르면 A 1번 셀로 그렇게 한 번에 이동이 돼요. 이렇게 해서 이동할 수 있다. 그거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동하고자 하는 곳을 우리가 마우스로 클릭을 해도 되는 거고 아니면 우리가 키보드에서 방향키를 움직여서도 할 수 있죠. 지금처럼 이렇게 방향키를 눌렀을 때 지금처럼 이 셀 포인터가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야 되는데 내가 이 지금 방향키를 눌렀을 때 셀 포인터가 안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키보드에 보게 되면 스크롤락이라는 그 버튼이 있어요. 스크롤락을 켜놓게 되면 지금처럼 키보드를 움직였을 때 셀 포인트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화면 단위로 움직여요. 화면 자체가 움직여요. 내가 방향키를 눌렀을 때 화면이 움직이면 그거는 이제 키보드에서 스크롤락 그거 이제 꺼주면 돼요. 꺼주면 지금처럼 다시 방향키를 눌렀을 때 셀 포인터가 이동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키보드를 이용하는 방법 좀 보자고요. 우리가 지금 H2번 셀에 지금 여기가 선택이 돼 있죠. 선택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탭키를 누르게 되면 오른쪽으로 이동이 돼요. 그때 이제 나는 왼쪽으로 움직이고 싶다 그랬을 때는 Shift 키를 누르고 탭 눌러주면 돼요. 탭 키를 누르게 되면 오른쪽으로 가고 Shift 탭을 누르게 되면 왼쪽으로 가고 그렇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엔터를 누르게 되면 밑으로 이동이 되죠. 아래쪽으로 이동이 되는데 그때 이제 Shift하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 위쪽으로 이동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도 움직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H의 2번 셀이 선택된 상태에서 우리가 키보드에서 방향키 바로 위에 보면 홈이라는 버튼이 있거든요. 그 홈이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A열로 이동을 시켜줘요. A열로. 지금 제가 H의 2번 셀에 있었죠. 그랬더니 지금 A의 2번 셀로 이동을 시켜준 거예요. 내가 어떤 셀에 있든 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우리가 홈이라는 버튼만 눌러주면 무조건 그 행에 A열로 이렇게 이동을 시켜준다. 그게 이제 홈이라는 버튼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만약에 I의 5번 셀 얘를 선택을 했어요. 그 상태에서 컨트롤하고 홈을 누르게 되면 무조건 A의 1번 셀로 이동이 됩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컨트롤하고 홈을 누르게 되면 무조건 A의 1번 셀로 이동을 시켜준다. 그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엔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우리가 데이터 적었던 그 부분 있죠? 그 부분 중에서 맨 오른쪽 아래 셀로 그렇게 이동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우리가 방향키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동이 되고요. 왼쪽으로 다시 누르게 되면 이렇게 되고요. 아래쪽으로 누르게 되면 이렇게 되고요. 위쪽으로 누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해서 데이터 범위에서 상하 좌우 끝으로 제일 끝으로 그렇게 이동시켜 주는 거예요. 그때 이제 뭘 누른다? 컨트롤하고 방향키 누르더라.
그 다음에 지금처럼 A의 1번 셀이 선택된 상태에서 우리가 키보드 위에 보게 되면 페이지 업, 페이지 다운이라는 버튼이 있거든요. 페이지 다운을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한 화면 단위로 이렇게 움직여줘요. 그리고 페이지 업을 누르게 되면 한 화면 단위로 위로 이동시켜 줍니다. 해서 한 화면 위로 아래로 그렇게 이동할 때 우리가 페이지 업, 페이지 다운 누르더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키보드에서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페이지 다운을 누르게 되면 한 화면 옆으로, 또 Alt하고 페이지 다운을 누르게 되면 또 한 화면 옆으로, 그렇게 이제 한 화면 오른쪽으로 보내주는 거고요.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페이지 업을 누르게 되면 한 화면 단위로 이제 왼쪽으로 그렇게 이동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페이지 업, 페이지 다운은 우리가 한 화면 단위로 움직이더라. 그냥 페이지 업, 페이지 다운 누르게 되면 위아래로 그렇게 이동시켜 주는 거고, Alt하고 페이지 업, 페이지 다운을 누르게 되면 좌우로 그렇게 이동을 시켜준다. 그거 이제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컨트롤 키를 누르고 페이지 업, 다운을 누르게 되면 현재 시트 앞뒤로 그렇게 이제 시트를 이동시켜줘요. 제가 여기 시트에 보게 되면 시트 1번에 있거든요. 근데 그 상태에서 내가 컨트롤 키를 누르고 페이지 다운을 누르게 되면 시트 2번으로, 페이지 다운 누르면 3번으로, 페이지 다운 누르면 이제 시트 4번으로 그렇게 이동돼요. 그 상태에서 컨트롤하고 페이지 업을 누르게 되면 시트 3번, 컨트롤 페이지 업, 시트 2번, 컨트롤 페이지 업, 시트 1번, 이런 식으로 한 시트 앞으로, 한 시트 뒤로 그렇게 이동을 시켜준다. 요거 이제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셀 포인터 이동할 때 쓰는 단축키들 있죠? 이런 것들 헷갈리지 않게 잘 보셔야 돼요. 이런 단축키를 그냥 눈으로만 보게 되면 다 비슷비슷해 보여요. 그러니까 실제 시험 문제 만났을 때도 문제상에 이제 이런 보기에 이런 키들이 써 있으면 이게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상시에도 이제 뭐 회사에 다니시든 아니든 어차피 엑셀은 써야 돼요. 요즘에 엑셀을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엑셀은 어차피 써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좀 더 편하게 이동하고 하려면 이런 단축키들을 좀 외우고 계시면 쉽게 이동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강의가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이 직접 엑셀을 켜놓고 이런 단축키를 눌러가면서 엑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셀을 선택할 때 이제 연속된 셀을 선택할 때가 있고요. 떨어진 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셀을 선택할 때가 있고, 행 단위로, 열 단위로 그렇게 선택하는 방법이 있고, 워크시트 전체를 다 선택하는 방법이 있고, 데이터 목록 전체를 선택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연속된 셀을 선택하는 방법이요. 그때는 이제 우리가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그 영역을 우리가 범위 지정해도 되겠죠. 그래서 마우스로 쭉 드래그 해주면 돼요. 아니면 우리가 첫 번째 셀을 클릭하고요. 그리고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지막 셀을 클릭해도 그 사이에 있던 모든 연속된 셀들이 다 선택이 됩니다. 아니면 우리가 Shift 키를 누르고 우리가 방향키를 눌러서 범위를 지정해도 됩니다. 아니면 우리가 F8번을 누른 다음에 방향키를 눌러서 우리가 범위 지정해도 연속된 셀들을 다 선택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떨어진 셀을 선택할 때는 첫 번째 셀을 먼저 지정해요. 첫 번째 셀을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원하는 셀들을 클릭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쭉 드래그해서 범위 지정해 주면 됩니다. 또 행과 열을 지정하고자 했을 때 선택하려는 행에 행 머리글이 됐든 열 머리글이 됐든 우리가 찍어주면 돼요. 그때 이제 단축키는 우리의 행 전체를 범위 지정하겠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Shift하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되고요. 열 전체를 전부 다 범위 지정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컨트롤하고 스페이스바요. 그래서 Shift 스페이스바, 컨트롤 스페이스바 얘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Shift하고 스페이스바를 누르게 되면 행 전체가 범위가 지정이 되고 그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누르게 되면 열 전체가 범위 지정되죠. 해서 얘랑 섞어서 컨트롤 시프트 스페이스바를 누르거나 아니면 우리가 키보드에서 컨트롤하고 A를 누르게 되면 워크시트 전체 범위가 다 잡혀요. 아니면 열머리글 A열 있죠? A열 왼쪽에 보게 되면 모두 선택 단추를 클릭해도 됩니다. 자, 지금 여기 A열이 있고 그 앞에 보면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해놓은 부분 있죠? 얘를 클릭해도 전체 선택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목록, 내가 작성한 데이터 있죠? 그 목록 전체를 내가 범위 지정하겠다. 그랬을 때는 데이터 목록에다가 우리가 아무 곳이나 한번 선택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컨트롤 시프트 숫자 8번 그렇게 누르거나 아니면 컨트롤하고 별표를 누르면 데이터 목록 전체가 범위가 잡혀요. 여기서 이제 숫자 8번을 누르세요 라고 했는데 이 숫자 8번은 우리 숫자 키패드에 있는 숫자 8이 아니라 우리 ABCD 영어 써져 있는 자판 있죠? 그 바로 위에
그 위에 보게 되면 이제 1번부터 시작해서 0번까지 있죠. 그때 이제 숫자 8번 보세요. 8번에 보면 별표 있죠. 그 별표를 우리가 누를 때 Shift하고 숫자 8번 그걸 눌러야 이제 별표가 찍히잖아요. 그래서 컨트롤 Shift 숫자 8 그거 눌러도 됩니다. 자, 그럼 이거를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엑셀이 있을 때 우리가 만약에 연속된 데이터를 범위 잡겠다. 그럼 마우스로 쭉쭉 범위 잡아주면 돼요. 내가 이만큼 범위 잡으면 연속된 이 범위가 다 잡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이 첫 번째 셀을 선택하고 나서 키보드에서 Shift를 누르고 마지막 셀을 선택해 주게 되면 그 사이에 있던 데이터가 연속적으로 전부 다 범위가 지정이 됩니다. 아니면 내가 첫 번째 셀을 선택한 상태에서 키보드에서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우리가 방향키를 움직이게 되면 그 방향으로 이렇게 연속된 셀들이 전부 다 범위가 잡혀요.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키보드에서 F8번을 누른 상태에서 우리가 키보드 방향키를 움직이게 되면 우리 Shift처럼 똑같이 이렇게 범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연속된 그 셀들을 이제 범위 잡는 방법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그 셀들을 범위 지정하는 방법이요. 첫 번째 셀을 먼저 선택하고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하고 이렇게 선택하게 되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들이 다 선택이 되고, 그때 이제 내가 이 부분을 다 범위를 이렇게 지정해도 이 부분이랑 이렇게 떨어진 곳들 다 범위 지정이 돼요. 해서 떨어진 셀들을 범위 지정할 때는 우리가 키보드에서 컨트롤을 이용하더라. 그 다음에 연속된 셀들을 우리가 범위 지정할 때는 키보드에서 Shift를 이용한다.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행 단위, 열 단위로 이제 범위 지정할 때요. 내가 만약에 지금 이 상태에서 H열을 전부 다 범위 잡고 싶다. 그러면 H하고 이 열머리글을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H열이 싹 다 선택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뭐 15번 행을 내가 전체를 범위 잡겠다. 그러면 숫자 15 하고 여기 써져 있죠. 이곳을 클릭해도 그 15번 행이 전부 다 범위가 잡힙니다. 만약에 내가 A열부터 시작해서 H열까지 전부 다 범위 잡겠다. 그랬을 때 A열을 먼저 선택하고요. 그 상태에서 Shift 누르고 H열을 선택해도 이렇게 연속적으로 범위가 쭉 지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6번 행부터 시작해서 11번 행까지 전부 다 범위 잡겠다. 그랬을 때도 6번 행 선택해 놓고 키보드에서 Shift 누르고 11번 행 번호 이제 선택해주면 그 사이에 있던 게 싹 다 범위가 잡혀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A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키보드에서 컨트롤 누르고 C다, E다, G다, I다 하고 이렇게 선택을 해도 이렇게 떨어진 범위들이 다 범위가 잡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2번 행을 선택해 놓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4번, 6번, 8번, 10번, 12번 하고 선택을 해도 이렇게 떨어진 것들이 다 범위가 잡혀요. 그 다음에 이제 H의 4번 셀이 이렇게 선택된 상태에서 우리가 키보드에서 Shift하고 스페이스바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내가 현재 위치에 있던 그 행, 4번 행이죠. 이 4번 행이 싹 다 선택이 돼요. 그리고 지금처럼 H의 4번 셀을 선택해 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컨트롤 키하고 스페이스바를 누르게 되면 열 단위로 그렇게 지정해 줍니다. 해서 행 단위, 열 단위로 그렇게 지정할 때 요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Shift하고 스페이스바는 행 전체, 컨트롤하고 스페이스바는 열 전체요. 그 다음에 이제 워크시트 전체를 선택하는 방법이요. 지금처럼 H의 5번이 선택된 상태에서 컨트롤 Shift 누르고요. 그리고 스페이스바를 누르게 되면 전체가 전부 다 범위가 잡힙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선택을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방법이 컨트롤하고 A 얘를 눌러서도 이렇게 전부 다 선택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방법이 우리 A 열 번호 있죠. 그리고 행 번호 있죠. 이 두 개가 만나는 곳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을 내가 클릭해도 전체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워크시트 전체 선택하는 방법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목록 선택하는 방법이요. 내가 지금처럼 이렇게 데이터를 작성해 놨는데 이 중에서 아무 데이터나 하나 선택해 놓고요. 우리가 컨트롤하고 숫자 키패드 오른쪽에 위에 보면은 넘나기 있고 나누기 기호 있고 곱하기 빼기 하고 그렇게 순서대로 돼 있죠. 거기서 이제 곱하기 기호 얘를 누르면 지금처럼 내가 작성해 놓은 그 데이터 범위, 데이터 목록 전체가 선택이 됩니다. 또 방법이 키보드에서 컨트롤하고 시프트하고 우리 영어 써져 있는 그 자판에 위에 보게 되면 숫자 8번이 있어요. 8번 위에 별표 있죠? 그 8번을 눌러도 지금처럼 이렇게 데이터 목록 전체가 선택이 됩니다.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셀을 선택할 수 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연속된 셀을 선택할 때 Shift, 떨어진 셀 선택할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르더라. 그리고 워크시트 전체 선택하는 방법 잘 기억하시고요. 데이터 목록 전체를 선택하는 방법도 이런 것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어차피 우리가 알고 있으면 나중에 여러분들의 엑셀을 사용할 때 좀 더 효율적으로, 좀 더 빠르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꼭 기억하고 강의를 끄자마자 여러분들의 엑셀을 켜서 직접 한번 실습해보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